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수학학원의 수직 계열화, 과연 실력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강사를 시작한 지 거의 17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처음에 강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 10년 훨씬 전만 해도 이 수학학원보다는 이 영어학원의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이제 심화되어 있었고, 수학학원은 조금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네. 그 영어학원에 꼭 초등학교 때 아니면 취학 전에 다녀야 되는, 초등학교 때 꼭 다녀야 되는, 중고등학교 때 다녀야 되는 영어학원이 수직 계열화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수학학원은 이제 작은 학원들이 이제 군데군데 있어서 실력을 발휘하는 그런 춘추 전국 시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사 생활을 하는 동안 학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첫 번째로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시대인재라는 괴물이 생겨났고, 이제 그런 다양한 이제 현상이 생기고, 영어도 이제 수능에서 절대평가가 시행되고 하면서, 영어는 지금 막 춘추 전국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입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수직 계열화를 굉장히 공고히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잘하는 친구들 이외에 상위 5% 이내 이외에 이제 나머지 95%의 친구들한테 이게 과연 좋은 일인가? 또 나머지 95%의 친구들이 과연 그 상위 5%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인지, 아니면 이 상위 5%의 친구들이 계속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한번 저는 이제 좀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취학 초등 저학년이 이제 많이 가는 이제 학원이 필즈 수학이라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 1, 2학년까지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등, 중 저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면서부터 황소로 많이 이동을 해서 6학년까지 다니는 친구들은 잘 없는 것 같고, 거의 5학년 말까지는 이 황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초등 고학년에서 중1, 2까지는 요즘 이제 누적 테스트 열풍이 부는 이제 학원들이 있죠. 생수, 돌파, 이등 등 뭐 여러 가지 더 있는 학원들이 있어.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생수라는 학원만 생각하는 수학만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돌파를 차리고 또 이등을 차리고, 이등에서 또 뭐 나가가지고 뭐 하나 차렸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지금 가장 핫한 학원은 이 누적 테스트 학원입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 또 이제 이 단계를 넘어가면 고등학교 입학하는 이제 학원에서 고1, 2까지 이분들은 고3 수업은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고3까지 수업을 해서 입시를 치러본 강사를 이제 진짜 강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기는 한데, 이제 제가 정확하게 모를 수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고3 수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한테 고3 수업을 듣는 아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3, 고1, 고2도 거의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고1까지 많은 것 같고요. 뭐, 대찬의 박땡땡 선생님, 깁생 1반, 다원의 이땡땡 선생님, 시대인재의 박땡땡, 공땡땡 선생님 등이 있고요. 이제 고3은 거의 이제 뭐 시대인재죠. 그래서 이제 시대인재 절대적인 1타 강땡땡, 장땡땡. 이제 강땡땡이 이제 독보지존의 1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학원들이 과연 우리가 이런 학원에서 공부를 했을 때 실력이 늘까 안 늘까? 그런 거가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학원 선생님들의 강의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부모님들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이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 학원을 보낼 때 여러분 선생님의 강의력을 보고 보내나요? 아니면 학생들의 뎁스를 보고 보내나요? 어, 이제 저도 수학을 전공을 했지만요. 이제 수학을 전공한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물론 다 훌륭하신 좋은 학교 나오신 훌륭하신 선생님들이고, 뭐 전공자라고 해서 꼭 수학을 잘하고 학부를 전공을 했다고 해서 수학을 꼭 잘하고 전공을 안 했다고 해서 꼭 수학을 못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 수학자들을 만나고 해봤을 때 이분들이 수학 석박사를 전공으로 하고 그 다음에 포닥을 하고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보다 수학적인 학문의 깊이가 깊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하면 요즘 학원의 트렌드는 뎁스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좋은 그 학생들, 이 좋은 재원을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지, 그 좋은 재원을 모아서 이 아이들을 이제 내 아이들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뎁스라는 이제 아이들, 좋은 재원들은요, 사실 누가 가르쳐도 실력이 잘 나오고 점수가 잘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또 하나 우리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이 좋은 뎁스의 아이들이, 이 좋은 재원의 아이들이 정말 좋은 실력 있는 수학을 연구하는 그런 선생님과 수업을 하면 정말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원의 선생님들은 그 정도의 실력의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 좋은 재원들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어, 강의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초등이나 중등 같은 경우에 어, 개통 수학을 하죠, 우리가. 선행을 빨리 나가기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개통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교과 과정을 편성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요. 그리고 교과서를 만들고 교과 과정을 이제 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학교 선생님, 이제 학문적인 이제 연구가들, 대학 교수들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연구를 해서 만드는데, 그분들이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나름 굉장히 실력 있고 게임 지식인들이 모여서 서로 토의를 해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아이한테 개통 수학이라는 개념이 정말 수학적으로 좋은 효과와 도움이 된다면 교과 과정에 편성이 됐을 겁니다. 개통 수학을 하는 학원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조금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제 수학을 우리가 얼마만큼 연구하고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달라진다고 봅니다. 내가 문제를 잘 풀고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수학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연구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처음에 강사 생활을 할 때 이제 내가 자명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때, 알아들이지 못할 때, 알고 있지 못할 때 굉장히 그 괴리감이 컸어요. 나는 이걸 자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너는 이걸 자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는 거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17년 동안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똑똑해서 문제를 잘 푸는 거랑 내가 정말 수학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이를 가르쳐 주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공부를 진짜 잘하는,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여러 명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니네가 천재라고 생각하는 그 선생님들 1타 강사 각 학년,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고3이든 이제 그 1타 강사들의 수업이 너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여러 명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일시하게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그분들은 천재다. 굉장히 문제를 잘 푼다. 하지만 내가 그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천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천재와 천재가 만나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서 이제 발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제 기준에서는 천재가 아닌 사람은 그와의 수업과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또는 더 천재가 학생으로 있다면 그건 역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본이 탄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기본이 탄탄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 미적분에 우리가 고등 미적분을 배울 때 마법 같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로피탈이라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이 극한 문제를 풀 때 로피탈을 쓰면 웬만한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근데 우리가 고등 수학의 미적분은요, 로피탈을 쓰지 않아도 풀릴 수 있게끔 문제들이 다 출제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요.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극한의 미적분 극한의 개념과 치환과 변형을 정말 구구단 외우듯이 완벽하게 연습하고 정리하고 증명한 다음에 로피탈을 쓰면 그러면 이거는 완벽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로피탈. 그런데 요즘 강사들 대부분 로피탈부터 가르쳐줘요. 왜? 눈에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 답을 빨리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스킬에 굉장히 열광하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변형이 되는 너무나 쉬운 교과서스러운 증명 문제만 나와도 오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좋은 친구들과 공부하는 좋은 환경, 뎁스 중요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뎁스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나눠질 겁니까? 그러면 절대 고등학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실력을 받을 수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 스스로의 공부량과 내 스스로의 계획을 만들어서 그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반복할지라도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내 스스로 학습량을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과 모여 있어서 으쌰으쌰 하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그게 나를 끝까지 끌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무리에서 내가 탈락하지 않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학학원의 현재 수직 계열화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영어 학원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가 다시 춘추 전국시대로 바뀐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선택이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렇게 수직 계열화가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수직 계열화를 깨려고 했을 때 정말 우리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